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뮤잉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뮤잉 운동을 만든 분도 치과의사 닥터 뮤이고 그의 메시지에 따라 진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반대로 그 효과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치과 선생님이십니다. 이처럼 아직 논란의 선상에 있긴 하지만 뮤잉 운동을 실제로 경험해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운동을 꾸준히 반복한 뒤 얼굴 라인이 바뀌고 턱의 위치가 좋아졌다. 얼굴의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비염과 코골이가 좋아졌다 하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뮤잉 운동이 얼굴 하부 구조, 특히 혀 밑바닥 근육의 탄력도를 올리고 에어웨이를 확보해 구강의 하부 구조가 기능적으로 좋아져서 비염과 코골이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교정을 위해 혀 근기능 운동법을 다른 치료법과 함께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올로지 채널을 쭉 지켜봐 주셨던 분들은 제가 올리는 운동법에 유독 혀를 활용한 운동법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봐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뮤잉 운동은 혀를 입천장에 붙인 채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권유하는 고강도의 혀 운동법입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닥터 뮤가 권유하는 방식대로 석션 홀드 뮤잉과 하드 뮤잉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특히 어린이가 이런 운동을 얼굴형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심지어 이 동작을 잘 때까지 하고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오늘은 뮤잉 운동을 이 방식대로 몇 번 해보고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혀 근력을 기를 수 있는 근기능 운동법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해부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강 내부 구조는 위쪽은 상악, 그리고 구개뼈, 아래쪽은 하에 의해서 골격이 형성되며 상악은 딱딱한 경구개와 말랑말랑한 영구개가, 그리고 하악 쪽에는 혀 밑바닥에는 근육이 있고 그 위에는 혀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적인 상태에 있는 다른 구강 구조물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혀입니다. 혀는 골격근 섬유로 구성되며 음식을 먹을 때나 발음을 할 때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저작과 음식물 덩어리 형성을 주도하는 소화기관이고 맛과 냄새, 압력과 열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는 근육 덩어리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몸 근육을 키우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혀의 근육을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단련하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에 다양한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듯이 혀를 포함한 구강 근육과 안면 근육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혀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씹고 삼키고 말하는 과정이 건강하게 진행될 것이며 치아 모양이 삐뚤어지고 교합이 이상해진다던가 얼굴이 길어지고 비대칭이 되는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혀의 바른 자세 위치부터 익혀볼까요? 혀는 기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스포츠라고 하는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는 위쪽 입천장 앞쪽의 3분의 1 지점, 우리가 니은 하고 발음을 할 때 혀끝이 닿는 위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스폿 위치를 잘 잡지 못하면 다음 영상을 참고해서 혀끝을 대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연화 과정은 혀를 입천장에 흡착시킨 상태로 목과 혀의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혀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 음식물을 혀 위에 올리는 상태로 고정하거나 음식물 덩어리를 인두 쪽으로 보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음식물이 자꾸 입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알약과 같은 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부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바로 혀를 입천장에 흡착시키면서 끌끌 차는 운동입니다. 회 정도 끌끌 찬 뒤에 혀를 스포츠에 유지한 상태로 쭉 늘려서 턱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금니로 껌을 씹어서 말랑말랑해진 덩어리를 혀 위에 올린 다음에 혀 끝을 이용해 껌을 스포니지에 붙여서 고정하는 연속 동작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운동법은 저작 과정, 음식물 덩어리를 혀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혀 끝을 스포츠에 둔 다음에 입천장에 흡착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른의 경우 판자껌은 1개, 캔디형 껌은 2개까지, 아이의 경우는 판자껌은 반개, 캔디형 껌은 1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덩어리인 껌을 씹을 때는 입술을 닫고 코로 숨을 쉬면서 양쪽 어금니를 이용해 골고루 씹어줍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가 된 껌을 혀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혀 끝을 이용해 스포츠에 껌을 붙인 다음 혀를 입천장에 흡착시키면서 입천장에 넓게 껌을 펴주시면 됩니다. 혀의 근기능이 길러져서 혀의 위치를 편하게 스팟에 놓게 되면 이중턱을 개선하는 미용적인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입바닥 근육이 약해지면서 아래로 내려앉기 때문인데요. 혀를 스포츠 노트로 훈련하는 동작들이 입바닥 근육에 힘을 길러주면서 아래턱 근육에 탄성을 올리고 피부 조직의 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해볼 수 있는 뮤잉 동작을 하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혀를 스폿에서 떼지 않으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동작을 한 번에 10번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동작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지요? 우리는 하루 3,000번 가량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침을 제대로 삼키는 이 운동법은 혀의 근기능을 개선할 뿐 아니라 턱관절의 안정성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혀가 입천장에 흡착되어 음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며 턱관절 좌우 움직임이 조화로워야 침이 제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책 삐뚤어진 얼굴 습관 바로잡기에는 QR코드를 통해 혀를 이용해 근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